자, 이제 이어서 그러면 바로 소장수 건강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오늘 지금부터 이제 수업을 듣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강연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요.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한 정보 제공, 강의를 통해 정보 제공 하면 여러분은 그때 듣는 정보를 어떻게 하죠? 자, 이제 각자 쓰는 방법이 다 아마 다를 거예요. 근데 이때 가장 들어오는 정보를 잘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정보 정리입니다. 들으면서 정보를 정리하는 건데 정리 방식에 있어서 참 많죠. 기본적으로 정보 정리는 자, 첫 번째 뭐 할까요? 정보 정리의 첫 번째 수집.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집하고 있어. 정보 수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첫 번째 기록 저장. 기록 저장. 그 전 단계. 기록하기 전에 머리에서 무슨 작업을 해요? 예. 이게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다면 이분들은 제일 먼저 딱 이 말을 하게 돼 있어. 뭔 말? 핵심 파악. 아니 지금 말이 들어오고 있는데 핵심 파악도 못하고 그 다음에 무슨 정리를 해요? 당연한 거죠? 너무 잘 알아서 패스한 것 같아요. 핵심 파악을 먼저 합니다. 자, 정보를 오감으로 듣죠? 오감으로 듣습니다. 지금 말을 귀로 들리지만 저의 행동을 보고 눈으로 시각하고 냄새나 후각이나 촉각은 사용하지 않지만 어쨌든 시청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청각을 통해서 핵심을 파악합니다. 이때 핵심 파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핵심 파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핵심 파악의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안 하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 있죠. 틀리면 안 돼요. 이게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의도성. 여러분 핵심을 파악을 해야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걸 갖고 의도를 봐요. 핵심이 틀리면 의도도 틀려요. 네,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의도성이죠. 팩트인지. 팩트인지. 오케이. 그렇죠. 예, 정확성이죠. 근데 사실인지 안에는 다시 이제 밑으로 의도까지 넘어가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의도가 나오면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죠. 뭘까요? 여기까지 가면 상당히 수준 높은 겁니다. 예, 성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정확한 핵심, 정확성, 의도성. 요 세 개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외부의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는 중요한 전략이죠. 배경 다음은 뭐겠어요? 배경은 사실 여기서 나눠지긴 해요. 이제 배경은 확장성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말하니까 정확하게 파악했죠. 의도 알아냈죠. 근데 그 의도는 왜 저런 의도를 갖게 됐을까? 1차 배경이에요. 근데 1차 배경을 파악하고 나니까 그 배경은 왜 생겼지? 2차 배경, 3차 배경. 배경이 커지면 어디까지 가죠, 배경이? 시대적인 흐름까지 가죠. 그 시대의 흐름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생각을 갖게 됐고, 이 생각을 갖게 된 그 배경에는 또 이게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의도가 생긴 거예요. 네. 여기가 핵심 파악에서 정확성, 의도성, 배경성인데 사실의 핵심 파악, 의도의 핵심 파악, 배경의 핵심 파악. 그렇죠. 그렇게 되죠. 예. 의도, 배경.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돼요. 예, 사실상. 네. 우리 구나민 선생님 의견을 들어서
뭐 말은 어떻게 쓰나 같이 다 핵심은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능력입니다. 오늘 제가 꼼꼼하게 좀 하나씩 지금 챙겨드리면서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핵심 파악이 되면 이제 핵심들의 나열이 되죠. 자, 보세요. 30초 얘기한 것의 핵심을 적었어요. 그 다음 30초 얘기한 핵심을 적었어. 그럼 2개 내네요. 그 다음에 30초 핵심 적다 보면 핵심이 이제 또 10개가 되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핵심이 10개 됐어. 작은 핵심이 10개 되면 네? 네, 이걸 묶어서 상위 핵심을 찾아야죠. 예. 그러면 상위 핵심을 찾고 상위 핵심을 또 찾아 적으면 또 상위가 나오죠. 예, 이걸 뭐라고 하죠? 일반화는 좀 달라요. 아, 그랬어요? 체계화. 예. 이제 정리, 그러니까 정보를 정리한다고 하는 게 바로 지금 이걸 말해요. 정리한다. 그렇죠? 정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개는 이불장에 놓고, 그죠? 책은 책장에 놓고 위치를 다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정리한다고 할 때 보통 분류한다라는 걸 일반적으로 정리라고 그러는데 좀 더 넓게 보면 체계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두 번째가 정보 설계라는 말로 써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정보 설계는 아래에서 나온 그 1차 분류, 그 다음에 2차 분류, 그 다음에 3차 분류. 이렇게 해서 분류가 계속 되어갑니다. 1차는 아랫단, 그 다음에 윗단, 그 다음에 윗단. 이렇게 해서 분류가 해서 n차 분류로 계속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설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설계가 되면 그걸 토대로 이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주로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많은데 이렇게 될 때 나오는데 이 세 개를 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면 의견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다시 이걸로 해볼까요? 네, 여기서 의견 발생.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발생할 거 안 할까요? 분류하면서도 발생하겠죠? 예. 아니 뭐예요? 응? 왜 안 되네요? 예, 그냥 여기서 양쪽 다 의견이 발생합니다. 예. 자, 이렇게 의견이 발생하면 이 의견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제일 먼저 나오는 의견,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제일 먼저는 감각적으로 느낌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느낌사항.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견사항. 순서는 없어요. 그 다음에 질문사항. 그 다음에 계획사항. 네, 이렇게 네 가지가 발생합니다. 이게 질문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네. 이거를 이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 노트를 쓰게 되면 이걸 정리하기가 좀 쉽죠. 그리고
이 매핑으로 쓸 때는 이게 좀 어려워요. 매핑을 쓸 때는. 그래서 매핑 할 때는요, 이렇게 나오면 이 뒤에다가 적어야 돼요. 느낌, 의견이죠. 의견. 의견 뒤에다가 무슨 의견 이렇게 적어놔야 되는데, 그럼 이제 뒤로 가서 검색할 때 어떻게 하느냐? 끝나고 검색할 때 이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편집에 가면 여기 찾기 바꾸기 있죠. 이렇게 찾기 바꾸기 눌러가지고 여기서 의견 이렇게 쓰면 의견을 찾아줘요. 그럼 그것만 모아서 여기 나오죠. 이렇게 의견이. 그럼 이 부분 모아서 또 정리하고 이 부분 모아서 정리하고. 이게 좀 불편해요. 노트 같은 경우는 좀 수월하죠. 노트 같은 경우는 좀 수월한데 매핑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식은 여기다가 하지 말고 아예 따로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의견만 모아놓는 거죠. 근데 노트 같은 경우는 내가 쓰고 있는 부분 옆부분에다가 옆에다 의견을 계속 써나가면 되잖아요. 공간을. 이 매핑은 그게 좀 약한 게 좀 흠이죠. 그래서 어쨌든 의견 정리는 잘 해두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모으는 거는 그냥 의견을 따로 항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쓰는 게 더 편해요. 의견 항목을. 이 의견을 기록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을 개발시키거나 학생을 가르치는데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면서 창의가 쉽지 않거든요. 수용과 창의는 달라요. 받으면서 창의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뉴스 보면 바보 상자 된다. 뉴스 볼 때 바보 상자라고 그러잖아요. 바보 상자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를 바보를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나를 바보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 PD가 너무 잘 설계를 해놔가지고 정보가 전달되면 의심의 여지, 질문의 여지, 행간의 여지가 없어요. 즉 의문을 품지 않아도 다 이해돼. 그러니까 따로 머리가 돌지를 않아요. 생각하는 머리가 없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생각하는 머리를 만들려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좋아요. 그 공부에서 참 난감한 부분인데, 저도 늘 이걸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인재를 키우다 보면 이 문제에 부딪히거든요. 쉽게 가르쳐라 해요, 보통은. 쉽게 가르치라고. 근데 그러면 지능이 발달이 안 돼요. 지능이 발달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원리가. 의문이 생기게 해야 돼. 의문이 생기게 해야 지능이 발달해요. 즉, 다시 말해서 생각하게 해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제가 정보를 계속 전달하는 게 쉽습니까?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게 쉽습니까? 어렵지. 듣는 게 쉽지. 물어보면 계속 생각을 해. 물어보면 재밌기는 해.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답변이 잘 안 되는 질문들 계속 나오면 정말 괴롭죠. 두 번째, 내가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을 얘기가 계속 나오면 이때 이제 사람이 생각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렇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기술은요, 간단해요. 의문이 생기게 하는데 좌절되지 않는 의문이어야 돼요. 좌절되지 않는 의문. 좌절되면 이제 그거는 수업에 효과가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싶다면요, 도전적인 생각을 하는 이런 형태의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서 재미있는 하나의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이들이 보는 만화를 TV에서 유아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동화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수준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유치원 선생님 보면 유아티가 하잖아요. 얘들하고 있다 보면 그리 돼요. 또 그리 안 되는 게 이상하고. 근데 잘 보세요. 애니메이션을 보고 애니메이션을 그 내용을 내가 지금 흡수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정보가 유아 형태로 바뀌어요.
그러면 사고가 낮아진다니까요. 이미 다 조사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을 보면서도 여러분이 최고 수준의 지능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일까요? 그렇죠. 예.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저 장면은 주인공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지금 주인공이 상처를 드러내려고 지금 감독이 지금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있구나. 저 장면은 처음 시작할 때 나온 제목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인공의 모습이 크게 얼굴이 부각됐다면 저 장면은 지금 주인공의 아픔을 지금 독자들에게 강조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리는 사람과 영상으로 만드는 사람과 방송을 내보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얽혀있는 프로그램 하나 속에 들어있는 많은 사람들의 의도와 주제와 배경들을 찾아내는 거죠. 이러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여러분은 애니메이션의 제작자 수준의 지능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면 3살짜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울 것을 찾아낸다는 공자의 얘기가 뭔지 알겠죠? 결국 내 안에 들어있는 정보와 생각하는 기술을 수준 낮은 곳에서도 내가 가진 정보로 연결시켜서 수준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것. 이게 바로 고차원적 학습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학습이 안 되는 때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정리하는 방식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파악하면서 의견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정보 설계하면서 의견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여기서 정보 체계화라고 해볼게요. 이제 정보 체계란 뭐냐? 첫째, 여기는 이제 설계까지 됐는데 체계란, 자 이제 이글 전체 핵심, 정보 전체, 그 다음에 전체에 대한 구성파, 구성을 이제 전체에 대한 구성이라고 그럴게요. 큰 그림, 큰 것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전체 글에 대한, 전체 정보에 대한 의도 파악. 그 다음에 이 글 전체에 대한 의견 정리.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에 여러분이 처리해 줄 부분이죠. 요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미소 어디 갔노? 자, 이제 제가 따로 해놓은 게 있는데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보십시오.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강의나 영상을 같은 거죠. 영상을 보고 여기가 뭐예요? 핵심. 자, 여기 핵심 파괴, 사실성, 의도성. 여기는 사실성만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핵심을 파악하다가 머릿속에서 의견이 떠오르죠. 의견을 쓸 때 뭐라고 썼나요? 의문, 추론 의문, 슬픔, 기쁨, 그죠? 의문, 기쁨, 이렇게 발견, 계획, 의문.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의견이죠. 의도성, 배경성은 이제 이따 뒤로 가서 파악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파악이 돼도 이쪽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발견에다가 의도, 배경은 이쪽 발견상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그러고 나서 분류를 합니다. 어떻게 했나요? 여기를
상위 개념 1차 제목으로 상위 제목화 시켰습니다. 2차 이걸 묶어서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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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했죠? 여기까지 해서 2차 분류했습니다. 그렇죠? 자, 3차 분류. 여기 와서 자, 여기 보세요. 구성. 이게 3차 분류입니다. 소론, 본론, 결론. 이게 3차 분류의 현재는 여기서는 마지막 분류죠. 이게 이제 체계화예요. 설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정보 체계화입니다. 전체 핵심 파악이죠. 여기 전체 주제. 이 영상의 전체 주제죠. 주장 의도, 의도죠. 요겁니다. 그 다음에 구성이죠. 요거 구성이죠. 자, 마지막 의견입니다. 의견을 정리했네요. 의견을 의문, 슬픔 요 위에 있던 거죠. 요거를 총 정리를 했죠.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통합해서 내 의견이 전체적으로 이 영상을 볼 때 의견 핵심이 뭐였지 하고 의견 핵심을 썼습니다. 이게 지금 글의 주제가 아니라 나의 의견 주제예요. 요 내용 4가지를 총 종합했을 때 내 의견은 요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글을 쓸까? 글의 구성을 잡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여기 보면 구성, 내 주위의 인터넷뱅 제품, 긍정적 사고에 출발한 인터넷 제품, OPB,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 창조적 사고. 예, 이렇게 구성을 짰죠. 그리고 그 구성을 가지고 글을 썼네요. 이렇게. 예, 이게 바로 전체 구성이죠. 핵심 파악, 구성 파악, 의도 파악, 전체 의견 정리. 예, 이런 식으로 체계를 잡은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이 되어 있죠? 자, 이제 정리해보면 이게 정보를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정리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어때요? 좀 보니까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우선은 우리 이제 인지 코칭학에서는 실제로 배우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여기서는 정리를 못 해봤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맷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가장 효과적이죠. 기록할 때. 근데 이제 보통 설계를 할 때는 이 매핑을 가지고 하잖아요. 이렇게 매핑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이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리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도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리 방식은 여러분이 애니메이션을 보든 아니면 상황에서 이 상황을 정리하든 동일하게 다 사용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리 방식이고 이 정리 방식을 쓴다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능력이 됩니다. 삶이 능력이 되는 학습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정보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러분이 매핑을 하든 아니면 종이에다가 하든 제출은 과제 제출이겠죠. 강의 요약. 이걸 우리가 강의 요약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그냥 정리 요약이죠. 정리 요약한 과제를 첫째, 노트 기록 시 촬영해서 제출. 두 번째, 매핑 설계 시 파일 형태 제출. 그 다음에 현재 여러분 워드 형태죠. 워드 기록 시 이것도 파일로 제출하면 되겠죠. 파일 형태 제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강의 들으면서 의견까지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막상 해보면. 그래서 의견 쓰기는 집에 가서 자 의견 과제 정리 제출. 의견 과제는 집에 가서 정리하신 다음에 의견 양식에 맞게 정리해서 과제 제출실에 업로드. 이렇게 하시면 오늘 강의 듣는 것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과제입니다. 오늘 강의 듣는 시간의 기본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의견 양식에 맞게라는 것은 첫째, 소감 쓰기, 발견 쓰기, 그 다음에 기타 질문하기, 적용하기, 이 정도 쓰시면 됩니다. 의견 양식에 맞는 것은. 그 중에 중요합니다. 소감 쓰기는 그냥 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쓰기. 이제 최소한 여러분 의견이 표현되려면 최소 5줄 정도는 있어야 여러분 의견을 표현할 수 있죠. 소감을 5줄 이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발견 쓰기는 어떤 거냐면 이거 중요해. 어떤 게 하냐면 오늘 지금 강의를 들은 과정에서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어떤 정보를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정보와 새로 들어온 정보 간의 비교거든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는 그냥 알고 있기 때문에 패스해도 돼요. 근데 새롭게 들은 정보, 학습이란 새로운 정보일까요? 기존 정보일까요? 그렇죠. 새로운 정보죠. 그렇다면 새로운 정보가 여러분에게 학습이 되려면 에빙하우스의 기억 이론에 따라서 듣고 24시간 안에 듣고 다시 한번 일주일 안에 듣고 또 한 번 더 듣고 이래야 학습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발견이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발견의 핵심은 처음 들은 거, 처음 알게 된 거. 그죠? 두 번째, 내가 알고 있었는데 새롭게 정리된 거. 지금 다시 말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수정 보완된 정보.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렸네? 여러분 건강 쪽 가면 진짜 이런 오류 정보 많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오류 정보가 많은 것이 바로 이 건강 정보예요. 왜? 개인의 체험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류, 수정된 정보. 자, 이게 바로 발견한 사항들이에요. 이 세 가지가. 그럼 발견한 사항들을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만약 발견한 사항이 그날 강의에서 하나밖에 없었다. 기록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진짜 이 강의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 다 아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새롭게 알게 되고 수정보완 오류 수정된 정보를 여러분이 정리해 놨다면 이게 첫 번째 들은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과제를 정리하면 두 번째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와서 이걸 가지고 같이 보면 세 번째 반복하는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학습 이론에 따라서 지금 이 과제를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발견 쓰기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집에 돌아가시면 강의 기록된 내용 중에서 이거 처음 들은 거야. 이건 수정된 거야. 이건 보완된 거야. 이건 틀린 거야. 틀린 거 교정된 거야. 다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코치예요. 그냥 듣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입에서 뭔가 말이 나온다면 다른 사람은 그 말을 따라가게 되고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견 쓰기는 매우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보면요, 이것만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발견사항이 적다. 그러면 오, 이분은 너무 잘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안 들은 사람이다. 둘 중 하나예요. 네, 그걸로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꼭 해주시고 질문사항은 궁금한 거는 모두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적용사항도 이제 우리가 적용사항이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한두 개에서 정리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잊지 마세요. 네. 네. 아, 지금 올렸어요? 이건가요? 아, 개인 스카스. 예. 제가 한번 받아볼게요. 오, 다 올라왔네요. 한글로 된 거 보겠습니다. 네, 아우 열심히 했네요. 우리 지윤 씨 오랜만이네 정말. 아, 읽기 중심으로 되어 있었군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요약 내용이고요. 이제 의견 쓰기에서 의견 요약에서 지금 이렇게밖에 안 돼 있죠. 형식이죠. 지금 보니까 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이번에 영상 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지침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게 요약이죠. 예, 이게 요약이고 우측에다가 의견을 좀 이 파일을 그냥 따로 주죠. 우측 의견을 쓰는 파일을 예, 그 파일을 따로 줄 테니까 그 의견 쓰는 것을 여기다가 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록 내용 여기가 상위 개념 이쪽 우측이 의견 쓰기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의견 정리가 지금 여기서 나온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매핑으로 좀 제공한 겁니다.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요걸로 한번 볼게요. 그리고 항상 이제 조금 더 여러분이 아마추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리한다면 여기다가 항상 개요를 넣어주세요. 개요는 강의 개요가 있고 그 다음에 과제 제출 개요가 있어요. 제출 개요를 먼저 올려도 돼요. 제출자명 그 다음에 제출일시 제출 기관. 여러분 지금 이거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이 파일이 언제 만들어진 건지는 그 파일에 엮여 있는 그거 보고 알거든요. 근데 파일 한번 수정하고 나면 또 일정이 바뀌어요. 그래서 항상 이걸 넣어줘야 돼요. 언제든지. 예, 그 다음에 강의 개요는 강의 목표, 강의 주제, 강의 구성, 그 다음에 강사 이름.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네, 이렇게 항상 기본입니다. 기본. 이제는 좀 예? 아, 쏘리. 강의 구성. 네. 네, 이렇게 해주셔야 정리가 됩니다. 네, 여기 이제 의견 요약을 썼는데 이 제일 아래가 이렇게 돼요. 정확하게 하면 개요. 여기도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죠. 이걸 조금만 바꿔주면 이거 어차피 만들 거잖아요. 여러분이 자기 거 저는 이런 거 제출하면서 모양이 안 나면 내가
창피한 느낌이 들어서 제출을 못하겠어요. 모양새를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좀 이쁘게, 예. 내가 만들면 상품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강의 구성 아까 봤던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강의 이런 의견인데 누가 화상에서 마이크 켰습니다. 원래 여기는요 강의 주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다 적어도 돼요. 이걸 그럼 요리 뺄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제출 개요는 이렇게 해서 하나로 처리되고 개요는 그럼 여기가 제출 개요가 되겠죠. 제출 개요가 되고 강의 구성이 됩니다. 강의 개요가 이 강의 구성을 보고 다른 말로 설계입니다. 이 설계를 보고 여기서 목표를 찾고 주제와 구성을 그 다음에 강사 이름 등을 찾는데 여기서 강사 이름은 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강사 의도 강의 의도로 갈게요. 아예 이 형식을 드릴게요. 네,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의견 요약 다음에 의견은 다시 어떻게 되죠? 느낌상 발견상 그 다음에 질문상 그 다음에 계획상 그럼 느낌상에다가는 그냥 요걸 이렇게 쓰시면 돼요. 소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아까 파일하고는 전혀 다른 있어 보이는 파일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한눈에 누가 봐도 이게 딱 보는 순간 이거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그게 제가 늘 말하는 내가 만들면 뭐다? 명품이다. 예. 내가 만들면 명품이다. 예, 사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해라. 예, 이 이야기가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황금성 님이 만든 거네요. 네. 네. 여기 강의 개요에서 강의 설계 여기요. 여기 구성. 네네. 이거는 여기가 이미 설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설계를 보면 이렇게 5개로 펼쳐져 있잖아요. 네, 이거를 여기서 다시 보고 이거를 재정리하는 거죠. 내가 보기 쉽게 이 주제에 맞춰서 다시 재정리 한번 해주는 겁니다. 이제 이 개요를 그대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내가 내 머리로 구성을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강의 설계 쪽은 요약해서 넣고 네. 다시 나의 방식으로 해서 개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누가 마이크를 켰는데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면서 이제 코치다운 수준의 과제라 이 말이에요. 예, 그동안은 그냥 아무렇게나 했다면 이제는 여기서는 나는 여러분이 이런 과제를 펼쳐놓 이런 형태의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펼쳐놓고 여러분 코치할 때 건강 코치할 때 이런 걸 보여주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그런 형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좀 패턴이 있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조장이 안 되네요. 문서에다가 되네요. 예. 이따 방금 정리한 파일은 지금 바로 이따 올려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한번 과제 정리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과제 제출실에 업로드하는 것은 우리 담당자가 알려드릴 겁니다. 어디다 하라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오면 여러분 제출한 과제를 가지고 잠깐 토론회를 시키거나 발표를 시킬 때 그때 여러분 기억했던 데이터들 가지고 서로 나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때요? 이제 좀 정리가 되죠? 네, 이렇게 과제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잠시 쉬었다가 2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